저는 어머니의 오랜 지인인 영희 아주머니를 좋아했습니다. 제가 군대를 다녀오고 학교를 졸업해서 다시 그녀를 만나게 되면서 우리의 관계는 변하게 됩니다. 영희 아주머 괜찮아요?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우야, 나 이제 아줌마 아니야. 그냥 영희라고 불러줄래? 그녀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녀가 나를 단순한 동생이 아니라 하나의 남자로 보기 시작했다는 뜻이겠죠. 우리의 가슴 아픈 애절한 시작되는 연인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엄마께서는 오랜만에 참석한 모임에서 만난 친구 두 분과 함께 낮부터 우리 집에서 수다를 떨며 가볍게 맥주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전날 새벽까지 게임을 하느라 오후 늦게까지 잠을 자고 있었는데 화장실이 급해 부랴부랴 거실로 나갔다가 그녀들과 정면으로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그중 한 분인 영희 아주머니께서 저를 보시고 반갑게 인사하셨습니다. 어머나, 민우구나. 조그마하던 녀석이 벌써 이렇게 컸네. 밖에서 보면 몰라보겠다. 얘 키가 왜 이리 컸어? 우리 창식이는 이 아줌마 알아보겠니? 저는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광주로 시집가신 영희 아주머니 아니세요? 아주머니께서 워낙 미인이셔서 제가 기억을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지요. 그녀께서는 깜짝 놀라며 웃으셨습니다. 어머, 민우도 참. 초등학생 때 보고 10년 만에 보는 것 같은데 날 기억한다고? 나 갑자기 창식이 덕분에 기분이 좋아지네. 호. 사실 저는 그녀를 한눈에 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희 아주머니는 어머니보다 10살 어린 동생인데 두 분 사이가 좋아 절친으로 연을 이어오셨습니다. 사춘기 시절 저는 마치 이웃집 누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녀를 짝사랑했고 꿈속에서도 몇 번이나 그녀를 떠올렸던 적이 있기도 하고요. 아무튼 영희 아주머니는 기분이 좋아 보이셨고 갑자기 지갑을 꺼내더니 10만원짜리 수표를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우, 이리 와봐. 제대 축하한다. 한가한 시간에 가게로 놀러오면 소고기를 사줄게. 이틀 뒤 저는 영희 아주머니의 매장을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 어디 계세요? 종업원께서 잠시 볼일을 보러 나가셨다고 알려주셨기에 저는 그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 그래. 우리 민우 왔구나. 나 곧 도착할 것 같은데 앞에 나와서 기다릴래? 매장 앞으로 나가 3분쯤 기다리자 검정색 아우디 한 대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창이 내려지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우야. 다. 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차요? 그녀께서는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응. 빨리 타. 우리 드라이브나 하러 가자. 그렇게 우리는 백운호수를 향하였습니다. 그곳은 둘레길도 잘 조성되어 있고 보트를 탈 수도 있는 공원이 있어 한참을 걸으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근처 식당에서 소고기를 먹었습니다. 살치살 등심으로 각각 2인분씩 주세요. 그리고 된장찌개와 공깃밥도 2개 주세요. 식당 직원께서 음식을 준비하며 그녀를 흘낏보더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 동생분이 훤칠하니 배우하셔도 되겠어요. 그녀께서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호, 그렇죠? 우리 동생 민우 참 멋지죠? 그날 영희 아주머니와 보낸 시간은 제게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위치와 스케줄이 다르다 보니 그 후로 한참 동안 그녀를 잊고 지냈습니다. 벌써 2년 전 일이었으니 이제는 희미한 기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친구분과 본격적으로 가까워진 것은 제가 군에서 제대한 직후였습니다. 영희 아주머니는 전라도 출신의 남자와 결혼하여 멀리 광주에서 살고 계셨기에 오랫동안 얼굴을 볼 일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통해 한 번씩 듣는 소식으론 남편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 자주 싸운다고 했습니다. 군대에서 제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영희 아주머니는 다시 서울로 올라오고 우리 동네 근처에서 파리바게트를 인수하시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사는 집은 판교에 있었지만 매장은 우리 집 근처에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영희 아주머니는 집에 자주 놀러오기 시작하셨고 종종 밥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영희 아주머니는 결혼을 비교적 늦게 하신 편이라 자녀들이 아직 중학생과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와의 대화가 무척 즐거웠습니다. 당시 제 인생이 꽤나 엉망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저는 꽤 넉넉한 집안에서 곱게 자랐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셨고 돈 걱정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한 시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버지의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끝내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는 뺑소니 사고를 당하시고는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방 2칸짜리 조그만 임대 아파트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환경이 이렇게 변하다 보니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소위 명문대학에 어렵지 않게 입학했지만 집안이 졸지에 망해버린 상황에서 학업에 집중하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학업보다는 노는 데 더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 학점은 바닥을 기었고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서자 입대를 결정하였습니다. 군 복무는 제게 일종의 도피처이자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대 후였습니다. 제가 제대하고 돌아온 집은 여전히 조그만 임대 아파트였고 가정 형편도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가기는커녕 하루 종일 방 안에서 게임만 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상태는 점점 더 폐인처럼 변해갔습니다. 그때 영희 아주머니가 우리 집에 자주 찾아오신 거예요. 영희 아주머니는 늘 밝은 미소로 저를 대해주셨습니다. 그녀가 밝게 웃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워서 제 마음도 밝아지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어려움이 잊혀졌죠. 민우야, 안색이 안 좋아 보여. 집에만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그래. 이런 말들이 종종 귀찮게 느껴지다가도 따뜻함이 큰 위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영희 아주머니는 제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고 저를 재촉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동기부여를 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단순히 어머니의 친구 이상이었습니다. 삶의 선배로서 누나처럼, 그리고 제게 꼭 필요한 멘토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2년 넘게 만나 오던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연약했던 저는 이런 것을 잘 이겨내지 못하고 카카오톡을 초기화하기도 하고 한동안 방황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카카오톡 계정을 재가입하였습니다. 친구 목록은 다 사라지고 자동 동기화된 연락처의 사람들만 친구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으로 영희 아주머니의 프로필이 떠 있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화색이 돌았습니다. 영희 아줌마는 요즘 어떻게 지내실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줌마 잘 지내시죠? 첫 장식이에요. 그냥 아줌마 생각이 나서 안부차 연락드립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10여 분 정도 지나자 답장이 도착하였습니다. 어머, 우리 민우가 웬일이야. 아줌마한테 안부 인사를 다 하고 아줌마 보고 싶어서 연락한 거니? 너무나 정다운 목소리여서 마음속 먹구름이 다 걷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요즘은 뭘 하고 있는지, 어디서 살고 있는지 시덥잖은 이야기들을 주고받다가 아주머니께서 얼마 전 남편과 이혼하고 판교 근처에서 혼자 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얼마 전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이야기를 구구절절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같은 처지라 동질감을 느낀다며 제 이야기를 공감해 주셨고 언제 판교에 올 일 있으면 연락해. 맛있는 거 사줄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후 저는 대학 동기와 술 한잔하기 위해 판교 근처 친구네로 놀러가게 되었습니다. 친구와 즐겁게 놀다가 집에 갈 때쯤 문득 영희 아주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잠시 고민하다가 아주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줌마, 저 민우예요.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저 여기 근처에 친구 만나러 왔다가 연락드려요. 잠시 볼 수 있을까요? 아주머니는 문자를 반갑게 받아주었습니다. 어머, 그러니? 그럼 집 주소 보낼 테니 우리 집으로 올래? 네, 지금 갈게요. 모처럼 그녀를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왠지 모르게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그것도 그녀의 집에서 말이에요. 딩동, 딩동. 이상하네? 분명히 집 주소대로 잘 찾아왔는데 어딜 가셨지? 나는 다시 한번 벨을 누르려고 손이 가는데 철커덕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면서 아, 민우야. 어서와. 아줌마가 목욕 중이었거든. 영희 아주머니는 목욕을 하다가 나왔다며 커다란 타올만을 걸친 채 나를 반겨주었습니다. 나는 성숙한 여성의 향기에 묘한 기분이 들었지만 엄마의 친구이기에 얼른 시선을 다른 곳에 돌리면서 인사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줌마. 잘 지내셨어요? 응. 그래. 민우는 여전히 멋지네. 근데 어떡해? 잠시만 소파에 앉아 있을래? 아줌마 머리만 좀 말리고 바로 나올게. 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나는 홀로 거실에 남겨졌습니다. 방에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우 온다고 급하게 씻느라고 미안한데 아줌마 화장 좀 해야 되거든. 10분만 더 기다려줘.
대신 아줌마가 오늘 맛있는 거 해줄게. 나는 미안해하는 아줌마에게 괜찮다면서 저녁은 집에 가서 먹어도 된다고 했더니 무슨 말이야. 저녁은 먹고 가야지. 내가 민우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라면 먹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아줌마가 많이 보고 싶었어요. 근데 앞으로 여기서 계속 살 거예요? 아줌마는 예전처럼 생글생글 웃으며 이제 여기서 살 거야. 그런데 민우 너 학교 졸업하고 나니 정말 멋있다야. 정말. 내 동생 했으면 좋겠다. 정말요? 저 그럼 여기 살면서 아줌마 동생 할까요? 사실 우리 둘이 나란히 있으면 다들 사이 좋은 오누이 지간이라고 종종 들었잖아요. 하. 아줌마는 내 말이 떨어지자 갑자기 나를 껴안으면서 이렇게 잘생기고 멋진 동생이 여기에서 살면 나는 너무 좋지. 쪽. 순식간이지만 나는 그런 아줌마를 보면서 정말 누나처럼 따뜻하고 몽클한 이성의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람 피우고 떠나버린 치기 어린 여친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근데 아줌마 저 만나는데 무슨 목욕 재개에 화장까지 하시고 그래요. 그게 대체 무슨 소리니? 민우 만나는데 당연히 이쁘게 하고 만나야지 뭐예요. 저한테 잘 보여서 뭐하겨. 아줌마도 여자야 이쁘게 보이고 싶은 건 당연한 거야. 아줌마는 안 꾸며도 너무 이뻐요. 호호 말이라도 고맙다. 창식이 너 여자친구랑 언제 헤어졌니? 1년 정도 됐죠. 아주머니는 언제 이혼하셨어요? 나는 6개월 정도 됐지. 민우가 한창 나이에 많이 외롭겠구나. 그쵸. 근데 아줌마나 나나 신세가 왜 이러죠? 참 그러자 미숙이 아줌마는 갑자기 깔깔거리며 웃더니 방금 말 들으니 마치 호라비와 과부 신세라는 말이 생각나네. 우리 창식도 많이 힘들었겠네. 하면서 내 곁으로 바싹 다가왔는데 일부러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살짝 긴장이 되었어요. 안 그래도 설레이는 마음이었는데 입안이 바짝 마르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아줌마 그만하세요. 뭐 알았어. 누가 잡아먹기라도 하니. 오랜만에 얼굴 봐서 반가워서 그러는 건데. 이건 내 방식이야 싫으니? 아니요 싫은 건 아닌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날 식사를 마친 뒤 자연스럽게 술자리로 이어졌습니다. 영희 아주머니는 안주로 대게를 시켜주었는데 오랜만에 제가 좋아하는 대게를 먹어서인지 술맛이 유난히 좋았습니다.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술이 많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말짱한 기분이었죠. 술 기운이 오르며 서로 속내를 조금씩 내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놀러와. 혼자 지내다 보니 나도 많이 외로워. 그 순간은 가벼운 농담처럼 느껴졌지만 그녀의 외로움이 묻어나던 한마디였습니다. 서로 그렇게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술이 확 올라와 화장실로 뛰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곳에서 정신없이 토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필름이 끊기듯 희미합니다. 중간중간 깨는 듯한 순간이 있었지만 다시 의식을 놓쳤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제가 어느새 잠들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목이 너무 말라 눈을 떴을 때 정신은 여전히 몽롱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분위기가 낯설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켜보니 그 옆에 영희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영희 아주머니는 사실 어머니보다 10살은 어려선 사람이 보면 오누이지간으로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짝사랑해오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런 영희 아주머니를 옆에서 보고 있자니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죠. 둘이 사고를 쳤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복잡했습니다. 그녀를 깨울까 말까 몇 번을 고민했지만 술이 덜 깬 상태라 머리도 너무 아팠고 모든 상황이 어지럽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한참을 앉아있다가 조용히 그 집을 나왔습니다. 며칠이 지나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에서 술에 취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나 너한테 차인 거니? 그녀는 다소 장난스럽게 물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진지해 보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전화하면 나쁜 거지라며? 이어지는 질문에 저는 괜찮아요. 술을 드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물었습니다. 민우 지금 어디니?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줌마 술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일찍 쉬세요. 라는 말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갑자기 근데 나 민우가 너무 좋아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한편 가슴속이 아련해지고 아파왔습니다. 한편으론 술김에 괜히 하는 말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그렇게 제 마음에 박혀왔으며 너무나 진지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우린 다른 이야기를 하며 전화를 끊었지만 곧 다시 전화가 걸려왔고 이런 상황이 몇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녀가 민우야, 오늘 하룻밤만 같이 있어주면 안 돼?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걱정되어 결국 그녀의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외면하기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감정이 너무 절절했고 제 마음도 그녀를 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녀의 오피스텔 문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누르려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 문을 열어야 할까? 하지만 이미 마음은 그녀에게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고 이내 문이 열렸습니다. 영희 아주머니는 편한 홈웨어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촉촉이 젖어 있었고 술기운이 가시지 않은 듯 붉게 물든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정말 왔네. 그녀는 살짝 미소 지으며 문을 열어주었고 저는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늑한 조명이 방 안을 은은하게 감싸고 있었고 그녀의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영희 아주머 괜찮아요?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우야, 나 이제 아줌마 아니야. 그냥 영희라고 불러줄래? 그녀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녀가 나를 단순한 동생이 아니라 하나의 남자로 보기 시작했다는 뜻이겠죠. 한동안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그녀가 가만히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너랑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고 따뜻해져. 그냥 내 옆에 있어줄래? 그녀는 조용히 제 품에 안기었고 저는 그 감촉을 천천히 받아들였습니다. 창밖에서는 가로등 불빛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현실인지 꿈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그녀를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이 있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밤중의 고요 속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오랫동안 묵혀둔 감정을 조심스럽게 꺼내보았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처럼 복잡한 관계에 얽힌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모두가 행복한 연애만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인생은 늘 예상치 못한 순간과 선택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